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의 추가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교차 접종이 허용된 것입니다. 파이자가 자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들에게도 90.7%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저개발 국가에 기부한 코로나 백신이 2억 회분을 넘겼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면서 캠퍼스가 봉쇄됐습니다. 이 플로리다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맞서기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서 주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LA시의회가 7월에 통과시킨 노숙 금지안에 따라 LA시 내 54곳의 노숙자 캠프 철거 움직임이 본격 시행됩니다. LA 다운타운을 통과하는 101 프리웨이가 이번 주말 고가도로 교체 작업으로 폐쇄됩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 폐쇄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전국 37개 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멕시코산 양파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원산지가 멕시코 치와와로 표기됐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양파는 당장 폐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장거리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백인 여성의 약혼자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8월 요세미티 공원 등산로에서 숨진 한인 여성 일가족의 사망 원인이 일사병으로 밝혀졌습니다. 헐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 중에 소품 총을 발사해 촬영 감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넷플릭스를 드라마로서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열풍이 한인타운의 몇몇 업소들에도 이어져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배임 혐의는 빠져 부실수사 비판도 나오는데 검찰은 좀 더 수사에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 발언에 유감을 표했지만 반려견에 사과를 주는 사진을 공개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에 비유해서 사과나 먹으라는 조롱이라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애틀란타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 크리스 테일러의 홈런 3개에 힘입어 11대2로 대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2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6차전은 내일 애틀란타에서 열립니다. LA 클리퍼스가 시즌 개막전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113대 115로 패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개막전에서 레이커스를 꺾고 이어서 클리퍼스도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7.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취실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의 추가 접종, 이 부스터샷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승인된 파이자에 이어서 이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도 부스터샷 이르면 오늘부터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자문기구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CDC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 2회 접종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 정규 투여량의 절반을 부스터샷으로 권고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저질환자, 그리고 의료 종사자와 교사 등 직업적 고위험군입니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은 접종 후 2개월을 넘긴 18세 이상 성인 전체가 부스터샷 대상입니다. Given the situation that we already approved of Pfizer and there are enough people who are looking for a booster, I'm inclined, reluctantly, to just go ahead and recommend a similar pattern for the Moderna booster. I have much stronger feelings in favor of the Janssen booster. 자문위는 또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1, 2차 때 접종한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CDC의 결정은 앞서 하루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을 그대로 추인한 셈입니다.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부스터샷 접종률은 15.7%,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6.5%인데 겨울철을 앞두고 부스터샷 접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중에 부스터샷을 맞는 사람이 첫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 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가 CDC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자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포함해서 일주일간의 하루 주사 평균수를 평균한 결과 34만 1000명이 부스터샷을 맞았고 15만 7600명이 첫 백신 주사를 맞은 것입니다. 부스터샷이 첫 번째 주사의 2.1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 20일 FDA 승인에 이어서 21일 CDC 승인한 모더나와 얀센의 부스터샷은 오늘부터 일반 병원에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 등의 제한이 있었지만 당장 오늘부터 부스터샷의 비중은 파이자 하나만 가능했던 지난 20일에 80분의 34 비중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스터샷 비중이 이렇게 큰 것은 전체 접종 비율이 낮은 미국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접종 비율이 아주 높은 데 기인합니다. 미국은 현재 전체 인구 중 66%가 최소한 한 차례 주사를 맞은 1차 접종자이고 접종 완료 비율은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면 96%가 1차 접종을 했고 85%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85%의 완수율로 봐서 고령층의 추가 접종률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자가 자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 대상 임상 결과 90.7%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파이자의 임상시험에는 2268명의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이 참가했고 이 중 파이자 백신을 투여한 그룹이 위약 접종 그룹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백신 접종 그룹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가자는 3명에 불과한 반면 위약 접종군에서는 16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는 90%를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임상은 당초 백신의 예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건 아니었고 아동들의 백신 유도 중화 항체 생성량을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 임상이 진행됐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파이자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파이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아동에게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인다고 밝히고 FDA에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LA시정부에서 약 2달 정도 후에 대대적인 공무원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이 12월 18일 데드라인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LA시구 직원들이 있다면 일자리를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LA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LA시 정부 내에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낮춰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환경 차원조차 백신 접종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LA시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2번씩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임금이 지급될 때마다 $65씩 테스트 비용이 원천적으로 공제됐었습니다. 하지만 에릭 가세트 시장은 12월 18일까지 LA시가 기다려주겠지만 12월 18일 이후에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LA시가 오는 11월부터 식당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실내업소 출입 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의무화 조치를 확정한 가운데 LA 카운티 또한 대규모 행사장, 놀이공원 그리고 술집 등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그리고 72시간 내에 음성 확인서 제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 당국이 각각 다른 날짜에 의무화 방침을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왜 혼란스럽죠? 그냥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LA 카운티 내에서는 술집이나 바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이벤트 장소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72시간 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LA시에서는 11월 4일 아직 확정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빠르면 11월 4일부터 모든 실내 업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72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마스크 착용 규제가 해제될지 모른다는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코로나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코로나 상황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위생 지침이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짚은 것입니다. 우선 페레어 국장은 코로나 감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겨울의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확진자 수가 증가했던 패턴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과 더불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 저지의 최고의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각종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구장에서 올해 야구를 다시 보려면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 챔피언십 시리즈 3, 4, 5차전 다저스 스테디움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죠.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구장 직원들이 아니고요. 셰리프국 담당자들이 나와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는 백신을 놔주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금 스포츠 시즌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거나 아니면 스포츠 바에 모여서 함께 관람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카운티 보건국장은 열심히 응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이 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관람하다 보면 바이러스 전파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이 전파되면 이후에 또 추가 전파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돼 LA 카운티에선 처음으로 캠퍼스가 봉쇄됐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의 차터스쿨인 뷰팍 프레파라토리 고등학교가 이번 한 주 동안 캠퍼스를 봉쇄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사에서 한 명의 풋볼 선수와 한 명의 교사 15명 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이 크랜서 고등학교와 풋볼 경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크랜셔 고등학교의 풋볼 선수들도 이번 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저개발국에 기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2억 회분을 넘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의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전 세계에 2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모든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도 나서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세계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며 모든 기업이 백신 제조 확대에 야심차고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이 전달된 국가는 100개국이 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까지 10억 회분이 넘는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는 한편 검사 도구와 의료 장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2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는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 5도에서 9도가량이 뚝 떨어져 서늘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까지의 남가주의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을 지나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토요일인 내일 오전까지는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또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흐려지기 시작하고 일요일 늦은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오후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의 낮 기온 60도 초반에 그쳐 쌀쌀한 겨울 기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61도, 벨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76도, 57도, 해안 지역은 63도, 57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8도, 낮 최고 기온 6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1 프리웨이 101번 프리웨이가 오늘부터 주말 동안 다운타운 일부 구간이 폐쇄됩니다. 다운타운 유가 부근을 지나는 101 고가도로 부분을 교체하는 공사를 위해서 오늘 밤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일부 구간이 폐쇄됩니다. 공사가 이뤄지는 구간은 101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LA 다운타운 유가 부근으로 약 2.5마일 정도 구간입니다. 이 101 프리웨이 다운타운 지점은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포모나 지역에서 60번 프리웨이를 타고 웨스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오늘 밤 10시부터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101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들도 다운타운에서는 우회를 해야 됩니다. 이 자세한 우회 관련 소식은 LA 시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로 C라인의 일부 구간이 공사 때문에 어젯밤부터 폐쇄돼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트로 측은 C라인 구간 중에 레이크우드 블루바드부터 벌몬 사이 구간 운행이 신호체계 공사 관계로 내일 즉 23일까지 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메트로는 직접적으로 폐쇄된 구간 외에도 롱비치 블루바드와 윌로우브룩 등에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간은 C라인 열차 운항과 같습니다. 내일 23일 토요일에는 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 15분 간격으로 이루어집니다. LA 시의회가 노숙 금지안을 통과시킨 후 3개월 만에 LA 3개 지역군의 노숙자 캠프 금지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리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합니다.
지난 7월에 통과시킨 노숙 금지안에 따라 LA 3개 시의회 지역군의 54곳에 노숙자 캠프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일부 지역에 노숙자 캠프 철거 움직임이 본격 시행된 것입니다. LA 시의회는 표결을 진행해 찬성 12, 반대 2, 찬성 12, 반대 2로 3개 지역군의 54곳 노숙자 캠프 철거를 위한 표지판 설치 그리고 홈리스 아웃리치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3개 지역구에는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이 관할하는 2지구와 15지구, 3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미리 철거를 통보하고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숙자 금지 조례의 통계 단계 7월 그리고 지금이 10월 22일입니다. 거의 4개월이 지난 후 이제서야 노숙자들에게 철거를 통보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지정한 장소에 표지판을 모두 설치하고 추후에 추가로 확장시킬 경우 $200만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어제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비권에 대비한 이 대규모 지진 대비 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비권이 발생하면 진앙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통신망이 마비돼 최대 수주 동안이나 휴대폰이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고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진앙지 인근 지역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최소한 며칠에서 최대 몇 주 동안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기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돼서 위급 상황 시에도 연락망이 끊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질조사국은 가상의 지진 시나리오를 구성해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기 서비스도 몇 주 동안 중단되고 가스와 수도 서비스는 몇 달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최소 6주에서 최대 6개월 동안은 물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고 수도 공급이 중단될 시에 소방 작업 또한 중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37개 주에서 650여 명 이상의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킨 살모넬라균 매개 식품이 멕시코산 양파로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전국에서 확산 중인 살모넬라균 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량의 멕시코산 양파를 리콜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멕시코 치와와주에서 수입돼 유통업체 프로소스 그리고 킬러 패밀리 팜스 등이 전국에 유통한 흰색, 황색, 자색 이 생통 양파가 이번 식중독 사태 원인인 살모넬라균 매개체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발병 사례 보고는 지난 8월과 9월 사이 급증했고 특히 텍사스,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일리노이주에서 많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양파는 지난 7월에 미국에 들어왔다며 양파는 최대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아직 가정이나 레스토랑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산지가 멕시코로 표기되어 있는 멕시코 치와와로 표기되어 있는 양파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절대 먹지 말고 만약에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양파가 있다면 그래도 폐기해라. 양파를 담아두었던 용기도 깨끗이 세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 진출한 유일한 상원의원 데이브민 의원이 취임 후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 8건이 모두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습니다.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취임 후 1년간 모두 15개 법안을 발의해서 이 가운데 8개 법안이 주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오렌지 카운티 페어그라운드 내 총기쇼 금지 법안과 임신이나 낙태 강요 등의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일종으로 인정하는 법안, 또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차량을 의무화하자는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국제 학생 영화 공모전 스튜던 아카데미 어워즈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다룬 애니메이션이 금메달 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이 캘 아츠로 더 유명하죠. 이 캘 아츠에 재학 중인 김수진 씨가 연출한 작품 잊히지 않는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 부분 금메달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잊히지 않는 이란 제목의 이 애니메이션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의 기억과 극복의 의지를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김 씨는 수상소감에서 위안부를 주제로 한 다른 영화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것은 희생자들에게 또 다른 시각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아픈 기억과 트라우마를 시각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아카데미 수상작에는 오스카상 출품 자격이 주어집니다. 역대 수상자들 중에서 오스카상 후보에 65차례 올랐고 14개의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요세미티 공원 등산로에서 숨진 한인 여성 일가족의 사망 원인이 일사병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의 하이킹 트레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여성 엘렌 정씨 일가족의 사망 원인은 일사병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17일 요세미티 국립공원 엘포타 리포에서 15마일가량 떨어진 하이킹 트레일에서 엘렌 정씨와 남편 존 제르시 씨 그리고 1살 난 딸 미주 양이 반려견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제레미 브리즈 북가즘 마리포사 카운티 쉐리프는 21일 이들 가족이 당시 등산로에서 극심한 더위 속에 걷다 일사병과 탈수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수온주가 107도에서 109도 사이를 넘나드는 폭염을 기록했고 이들 일가족이 지니고 있던 물병은 텅 비워져 있었다고 쉐리프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하이킹을 한다며 집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아 친지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차량이 주차된 지점에서 2마일 떨어진 산책로에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쉐리프욱은 사고 지점 인근에 폐광 여러 개가 있어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해 이들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경찰국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남편인 존 제리시 씨는 영국 출신으로 구글과 스냅챗에서 근무한 IT 테크니션이며 아내 엘렌 정 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다 딸인 미주 양을 임신하면서 가사에 전념해 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또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그 안에 있는 게임들도 열풍입니다. 뽑기 기억나십니까? 이 달고나 뽑기라고도 하고 뭐 지역마다 이름이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뽑기 게임이 한인타운에도 등장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한류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은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남가주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타인종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주인공 성기훈이 상금 456억 원이 달린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는 내용으로 한인에게 익숙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등이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나온 게임 중 하나인 달고나 뽑기는 드라마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유머를 동시에 보여주므로 달고나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호기심은 뜨겁기만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소재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 LA 한인타운의 탐앤탐스 카페 측은 한인은 물론 익숙하지 않은 한국 놀이들임에도 타인종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탐앤탐스 티노리 대표입니다. 오시는 손님들에 한해서 10불 이상 스pen드를 하시면 게임에 참가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달고나 뽑기라고 하죠. 저희가 드려요. 매장에서 그거를 이제 뽑은 거를 이제 확인시켜 주시면은 상품으로 탐앤탐스 커피 45불 60전이 든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티노리 대표는 게임에 참여하는 타인종 주민들의 경우 상품에 관계없이 게임을 그저 즐기고자 참가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거를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연출을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유명 히스패닉 코미디언이 탐앤탐스 버몬트 지점을 방문해 오징어 게임 이벤트에 참가해 드라마에서 나온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달고나 뽑기에 성공해 상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쯤에 제일 어려운 우산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이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신 그분이 정말 그 우산 모양을 뽑으실 때처럼 똑같이 그걸 표현하셔서 그걸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뽑으시더라고요.
카멘탐스 측은 타인종 주민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주 이유는 호기심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체험한 오징어 게임에 관한 경험담을 SNS를 통해 공유하다 보니 한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 타인종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오징어 게임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요 정책 과제였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중도파 및 진보파와 회동해서 애초 3조 5천억 달러에 육박했던 사회보장 예산을 1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산 통과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당내 중도파가 그동안 요구해온 수준과 유사하고 내부 이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조 9천억 달러 수준만 방어해도 노령층에 대한 의료 혜택 확대를 포함해 보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핵심 어젠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계산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기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동복지 혜택 확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주거 지원도 12주에서 4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간에 지속할 것으로 우려되자 내년에 조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풀려고 기약 없이 대기하는 수십 척의 선박들. 이러한 물류나 낙화로 식료품과 부품 등 공급 부족이 이어져 값이 오르는 가운데 원유값마저 치솟으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 이후 지난달까지 5달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대 급등세입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This has been an ongoing process. I think a lot of people incorrectly assume transitory would need one quarter. It's more likely that inflation will remain elevated for at least a full year. 이 같은 물가 상승 압력을 이유로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터뷰에서 내년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랜달 퀼리스 연준 이사 역시 인플레이션이 내년 봄까지 장기화하면 금리 인상 속도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르면 다음 달에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돈줄 재기 흐름이 본격화하면 지난 8월 0.75%로 올라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역시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 선교단 17명을 납치한 IT 갱단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위협했는데 영상 속에는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400마오조로 알려진 이 테러 집단은 선교단 몸값으로 1인당 100만 달러씩 총 1,7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본부를 둔 기독교 자선단체 소속 미국인 16명, 캐나다인 1명으로 이뤄진 선교단은 보육원을 방문하고 나오던 길에 중무장 괴한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피랍자 중에는 미성년자 5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 구출을 위해서 FBI를 동원해 IT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인질 석방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헐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이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이 소품 총을 발사해 촬영 감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9세기 뉴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현장. 배우 알렉 볼드윈이 소품 총을 발사해 촬영 감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작자이자 주인공으로 참여한 알렉 볼드윈은 총에 실탄이 든 줄 모르고 총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포탄이 장착된 줄 알고 소품용 권총에 방화쇠를 당기는 순간 실제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촬영 감독인 할리나 허친스는 복부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엘 소자 감독도 부상을 입었는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작진은 촬영을 전면 중단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렉 볼드윈은 영화 미션 임퍼서블 시리즈와 블루 제스민, 스틸 앨리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악명 높은 무법자 러스트 역을 맡으며 스타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부터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모든 공무원 16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 공무원들은 11월 1일부터 반드시 접종을 마쳐야 한다. 어길 경우 무급 휴직에 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 뉴저지 본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저지 학교의 모든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본선거를 앞두고 학교 건물에 설치되는 투표소의 경우 유권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요금 징수 내역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턴파이크,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등 유료 고속도로에서 뉴저지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 통행료가 얼마가 결제됐는지 바로바로 알려주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메릴랜드를 포함해 미 전국적으로 살인범죄가 증가했습니다. 메릴랜드는 2020년 살인율이 10만 명당 11.4명으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살인율이 가장 높은 주는 미시시피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주는 몬태나로 조사됐습니다. 쉘 오일이 한때 마티네즈에서 운영했던 정유공장에서 수십 건 환경법규 위반 혐의로 베이 지역 대기관리국에 43만 3천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했던 쉘 정유공장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환경법규 위반 총 44건이 적발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 한인체육회가 주최하는 한국문화행사 쿨 코리안 이브닝 행사가 25일 월요일 샌호세 다운타운에서 열립니다. 해머 퍼포먼스 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은 태권도 팀이 초청돼 멋진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시애틀에서 보험사 및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저 퍼머넌트 워싱턴이 고객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가 100만 달러가 넘는 액수를 합의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서부 워싱턴 연방검찰은 카이저 퍼머넌트 워싱턴이 지난 4년 동안 고객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00여 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 치료 및 의사소통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미 장애인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환자를 위한 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출연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통역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에 8만 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카이저 퍼머넌트와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애틀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관내 스몰 비즈니스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시애틀시 관내 위치한 업소로 정규직 종업원 50명 이하여야 하고 특히 이번 안정화 자금은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던 기존 안정화 자금을 받았던 업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잠시 어제 경기 들어볼까요? 2-2. That's deep left center. Chris Taylor. Not one, not two, but three.
어제 LA 다저스의 크리스 테일러가 뭐 다 해냈죠. 1대1로 뒤지고 있을 때 역전 2점 홈런, 그리고 쐐기 2점 홈런, 그리고 또 한 번의 솔로 홈런, 한 경기 3개의 홈런을 쏟아내면서 이 크리스 테일러의 활약에 앞서워 벼랑 끝에 있던 다저스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어제 다저 스테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같이 크리스 테일러의 3홈런 활약에 힘입어 다저스가 1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패하면 탈락, 그 공식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똑같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동의 크리스 테일러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제 크리스 테일러의 홈런은 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저스의 선발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제 오프너 데이를 사용했는데요. 선발로 나선 조 켈리가 상대팀 프레디 프리먼에게 1회부터 2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0대2로 아주 불안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를 바꾼 건 테일러였습니다. 2회 선두타자 AJ 폴락이 자월 솔로 홈런으로 일단 1대2로 추격을 했고,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알버트 푸올스가 선발로 나왔죠. 알버트 푸올스가 좌전 안타, 그리고 크리스 테일러가 역전 2점 홈런을 터뜨린 것입니다. 4대2로 앞선 5회 말 크리스 테일러는 또 한 번 2점 홈런을 기록하면서 6대2로 앞서 나가게 됐고, 그리고 7회에도 쐐기 솔로 홈런을 장렬했습니다. 크리스 테일러 5타수 4안타 3홈런 6타점 3득점 어마어마했습니다. ESPN에 따르면 크리스 테일러는 포스트 시즌 탈락 위기 경기에서 3홈런을 친 선수는 크리스 테일러가 유일합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3개 홈런 친 사례는 이전까지 11번, 그러니까 크리스 테일러가 12번인데 지면 탈락하는 게임에서 홈런을 3개 친 선수는 크리스 테일러가 처음입니다.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의 맹활약 속에 개막 2연승을 거뒀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LA 클리퍼스를 115대 113으로 따돌렸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시즌 개막일인 지난 20일 LA 레이커스와의 원정 경기에 이어서 홈 개막전도 승리로 장식하면서 2연승을 거둔 것입니다.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21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시즌 1호 트리플 더블의 주인공이 됐던 커리 선수가 이날은 45득점을 폭발하고 리바운드도 10개나 따내면서 승리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토트넘이 주전 선수 없이 떠난 네덜란드 원정에서 피테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3위로 떨어졌습니다. 피테스에 처음 듣는 팀이시죠?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는 팀들이 나서는 대회가 이 컨퍼런스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입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름도 잘 없는 이 피터서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해 조선두를 달리고 있던 토트넘은 승점 4점에 머물러면서 이날 프랑스의 렌에게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무라에게 밀려서 조 3위로 밀려났습니다. 어제 경기에는 손흥민 그리고 케인 아무도 출전하지 않고 주전 선수들 거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자축구 골키퍼인 윤영글 선수가 국제축구연맹 FIFA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위력적인 슈팅을 전부 막아내면서 어제 한국의 0대0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어제 캔사스주 캔사스시티에 열린 미국과 친선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긴 것입니다.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